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9월 7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일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지금 이제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해밀리 여러분 이제 피해 없으시길 바라고, 방송 중에 좀 잡음이 들리더라도, 이제 바람 소리 때문에 잡음이 들리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비트코인 새벽에 이제 급락이 나왔는데 비트코인 차트 보고 이상민 님이 차트 의견 주신 부분 같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시황 차트 보고 Q&A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비트코인 현재 이제 1385달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저녁 때 비트코인 차트 설명을 드릴 때 지금 이 4시간 봉에서 나오고 있는 이 패턴이 비트코인 전체 주봉의 모습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 1700달러 부근을 이 돌파한 이 모습이 전체적인 그림에서 13,900달러, 전 고점이었던 13,900달러를 넘어가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그렇게 이제 진행된다라고 하면 이 700달러 돌파했던 것처럼 이후에 이제 주봉 차트 비트코인 전체적인 그림에서도 이와 같은 이제 그림이 진행될 수 있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돌파가 된 이후에 어제 새벽에 근데 이제 급락이 나왔습니다. 급락이 나오면서 700달러를 깨고 1700달러를 깨고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일단은 지금 1200달러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지지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상민 님이 의견 주신 부분 보고 그럼 이제 제 의견을 같이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상민 님이 차트 의견 주셨는데 보도록 할게요. 큰 삼각수렴 2선에 맞기 전에 하락이 나왔습니다. 일단 일전에 중요 저항선이라고 말씀드린 1200달러 부근을 찍고 순식간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재빨리 이 지점을 터치하고 삼각수렴 위를 넘어서려는 세력의 의지일까요? 이보다 더 낮은 9992불에 도달하고 반등이 나온다면 그 다음은 큰 삼각수렴을 위로 넘어설 것입니다. 어찌됐든 1200달러에서 반등을 하든 9992달러에서 반등을 하든 일단 큰 삼각수렴 추세선 상단부를 넘어설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계시고, 만약에 9992불을 아래로 깬다면 삼각수렴 아래로 향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주셨고요. 올려주신 차트를 보면 이렇게 삼각조정에서 이제 아래로 이탈돼서 A, B, C, D, E가 파동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큰 그림에서 D파와 이제 E파가 진행 중인데, 이 E파가 이 주황색으로 보이는 이 지금 상단 추세선 저항 맞고, 물론 이제 저항이 닿진 않았습니다. 닿기 전에 지금 이제 하락이 나왔다. 그래서 지금 이 하락은 이 지지라인인 9,992달러까지 내려올 수 있는데, 일단은 현재 1200달러에서 반등이 나왔다. 그리고 이제 여기 1200달러에서 반등이 나와서 지금 이렇게 이 추세선을 넘어가든, 아니면 9,992달러까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 추세선을 넘어가든 이런 식으로 추세선을 넘어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상민님 의견하고 이제 같이 또 제 의견을 같이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차트로 들어가서 일단 이 1200달러는 보시면 지금 이 삼각수렴, 큰 삼각수렴 안에 또 작은 삼각수렴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요. 일단 어제 넘어갔던 그 라인은 이 큰 삼각수렴의 중심선이기도 합니다. 중심선이기도 하고, 지난 첫 번째 이걸 1파라고 하면 이 1파의 이제 고점이기도 해요. 이 중심선을 넘어섰다가 이제 맞고 떨어진 거고요. 지금 이 1200달러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작은 삼각수렴의 중심선이다. 그래서 이 지금 작은 삼각수렴의 중심에서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4시간 봉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122평선, 검정색 122평선과 52평선에서 이제 지지를 받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52평선, 초록색 52평선이 120평선 이제 골든 크로스를 이제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이 패턴이 이제 이은님하고 지난번에 송기봉님이 의견 주셨던 것처럼 7월 29일, 7월 말부터 8월 초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이쯤 위치에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이제 바로 이제 급등하면서 넘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급락이 나왔는데, 아까 이제 이상민님이 의견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추세선을 그려봤을 때, 지금 추세선을요 이렇게 이제 그려본다라고 하면요, 여기서 이렇게 그려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 고점을 잇는 이 중간 빼고 이 고점을 잇는 그러니까 6월 28일 고점과 8월 6일 이 고점을 잇는 저항 라인은 지금 넘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보신 것 같고, 일단 여기서 지금 이 중심 1700달러를 넘지 못하고 다시 급락이 나왔는데, 이 새벽에 이제 급락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그 아모레 진님이 이제 의견을 주셨어요. 뭐냐면
비트맥스 롱숏에서 지금 이제 롱 물량이 새벽에 이제 증가하면서 그 롱 물량을 잡아먹는 청산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롱숏 보면 롱이 48.38이고 숏이 이제 51.6인데 일단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없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72시간을 보면 새벽 어제 2시쯤에 새벽 2시쯤에 갑자기 이제 롱 물량이 좀 늘어났어요. 이 파란색이 롱입니다. 그래서 롱 물량이 늘어났고 이 롱 물량을 잡아먹는 숏이 이렇게 증가했다. 숏이 증가했고 지금 잠깐만요. 이게 이제 변화가 안 되는데 아까 이제 제가 오전에 체크했었을 때는 롱 청산이 한 1,400만 달러 정도 롱 청산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일단 롱이 청산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롱 물량이 청산이 되면서 급락이 나왔다. 아까 이제 새벽 2시인데 그 새벽 2시 자리가 지금 보시면 1시간 봉으로 보면 지금 이제 급락했던 타이밍이 2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 2시에 이렇게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급락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롱 물량이 청산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롱 물량이 뭐 지난번처럼 뭐 1억 달러 넘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어찌됐든 한 뭐 1,400만 달러 정도에 해당하는 롱 물량이 청산이 되면서 급락이 나왔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볼 수 있고 지금 이런 만약에 지금 이 시장을 보는 관점에서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릴 때는 7월 29일 이 패턴대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이런 급락 없이 사실 이렇게 오히려 이제 급등이 나왔어야 되는데 반대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시장에서 이와 같은 패턴으로 시장을 보는 단기적으로 이제 시장을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거기서 어떻게 보면 약간 무임승차의 개념으로 내가 마진 거래를 이용해서 롱을 잡아서 일정 부분 수익을 취하려고 했던 단기 물량들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그런 물량들을 청산하고 이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시장의 방향은 전체적으로 이제 여기서 지금 2파 조정이 마무리가 됐고 이제 3파가 시작된다라고 하면 올라가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런 단기적인 롱 물량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일시적으로 청산을 해주고 올라갈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그 마진 거래라든가 뭐 레버리지 거래 이 부분이 제가 이제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단기적으로 차트를 우리가 잘 봐서 내가 이렇게 맞출 수 있습니다. 맞출 수 있는데 그렇게 단기적인 차트를 보고 맞춘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 개인들 대중의 포지션이 한쪽으로 몰리게 되면 그렇게 되면 특히 이제 마진 거래에서요 몰리게 되면 그런 물량들을 한 번씩 단기 급락을 통해서 청산을 해주고 또는 단기 급등을 통해서 청산을 해주고 진행이 된다. 만약에 어제 이렇게 1,700달러 넘어갔을 때 롱 물량 늘어난 게 아니라 오히려 숏 물량이 늘어났다라고 하면 그 숏 물량을 먹기 위해서라도 이와 같이 급등 패턴으로 진행이 될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이제 롱 물량이 늘어나면서 그 롱 물량 청산을 해주고 지금 이제 1,200달러까지 눌러준 상황인데 아까 이제 이상민님 의견 주셨던 것처럼 이제 1,200달러에서 추가적으로 뭐 좀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조정을 받기보다는 이제 1,200달러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52평선, 이제 122평선이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지면서 8월 5일 보시면 이때 이제 52평선, 122평선 골든 크로스 만들어지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조정을 받았지만 이렇게 상승해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자리에서도 여기서 조정 내려오기보다는 올라와서 다시 한번 1,700달러를 돌파하는 어차피 이제 롱 물량도 청산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이제 조정받을 이유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이익적인 부분에서 따져본다라고 하더라도 세력이 이렇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조정을 끝내고 저는 다시 원래 이제 가고자 했던 방향대로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렇게 차트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그러면 시총 차트 보도록 할게요. 시총 차트 이제 비트코인 차트 조정 받으면서 시총도 이렇게 어제 빠졌습니다. 빠져서 다시 이제 22평선 밑으로 내려왔는데 지금 보시면 시총 차트 이 고점과 고점을 잇는 이 추세선 저항까지 올라왔다가 맞고 떨어졌고요. 122평선과 50일 이동평균선 맞고 지금 저항 맞고 떨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냐? 어차피 이제 시총 차트는 비트코인 비중이 이제 높기 때문에 비트코인 방향성과 같이 방향성을 보일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비트코인도 지금 이제 그 52평선, 122평선 내시한봉에서 골든 크로스 만들어지면서 상승해서 1,700달러를 다시 넘어가는 그런 이제 그림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시총 차트도 다시 이제 상승 그림으로 이제 진행되리라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보고 이제 일단 시총 차트에서는 2,800억 달러 이 2,800억 달러 저항과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이 50일 이동평균선과 120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이 큰 삼각수렴의 중심인 2,680억 달러
이 라인을 이제 돌파해주는 이 라인이 저항 라인 돌파해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제 2,700억 달러를 넘지 못하고 있는데 일단 이 라인 2,700억 달러를 넘어주는 이제 모습이 나와야지 시총 차트도 지금 이 추세 저항도 돌파가 되면서 상승 그림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으로 이제 알트 시총 볼게요. 알트 시총 일봉 차트인데 지금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하락세경에서 거의 끝까지 왔고 여기서 이제 이 꼭지점이 9월 17일이에요. 그래서 이 꼭지점까지 조정을 받기보다는 중간에 뭐 옆으로 돌파하든 아니면 15일 이동평균선을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해서 넘어가든 지금 이제 돌파를 하리라고 봅니다. 물론 아래로 빠질 확률은 전 좀 적다라고 보고요. 아래로 빠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채널 전체적인 그림에서 채널 바닥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서 잠깐만요. 예. 여기서 아래로 빠진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하락세경을 아래로 깨고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속임수 패턴으로 보고 여기서 오히려 이제 돌아 세워서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옆으로 횡보하거나 아니면 위로 돌파해서 넘어가는 이제 그런 그림으로 알트 시총도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봐요. 아까 이제 롱숏 차트는 설명을 드렸고 바로 이제 도미넌스 차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현재 73에 있는데 일단 전고점, 직전고점 72점을 넘고 돌파되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제 73 근처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런 상태라고 하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알트코인 조금만 올라가도 정리해서 이제 비트코인 사야 되겠다. 이런 욕구가 저는 충분히 들 거라고 보고 있고 제가 이제 어제 알트코인들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 일단 중소형 알트코인들에서 약간의 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50일 이동평균선 넘어가고 있는 그런 알트코인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그 코인 자체가 거의 뭐 중형 또는 중소형이기 때문에 이 도미넌스 차트에는 반영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거의 도미넌스 차트에 영향을 안 주면서 일단 시장은 약간씩 변화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도미넌스 차트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결국에 대형 알트코인들 중에 한 종목이 움직이는 종목이 나와줘야지 그걸 따라서 같이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움직이라고 보여지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도미넌스 차트에서도 저는 그런 움직임이 차트로 나와질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지금 도미넌스 차트는 저는 이제 이런 모습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물론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다. 우리가 이제 언덕이 있다라고 하면 그 언덕까지 추가적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언덕 앞에 낭떠러지가 있다라는 거죠. 낭떠러지가 있는데 그 낭떠러지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데 내가 그러면 추가적으로 여기서 앞으로 100m, 200m 더 갈 수 있으니까 이걸 타고 가겠다? 저는 이제 이거는 좀 위험하지 않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어느 정도 내가 내려서 좀 안전하게 피신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그게 결국에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 비중을 좀 줄여서 알트코인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옮겨 놓는 게 이제 맞다라고 봅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 투자자들 심리 상태는 오히려 이제 알트코인을 비트코인으로 바꾸고 싶은 아마 이제 그런 심리 상태가 클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차트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런 모습을 개인들의 심리 상태를 이제 비트코인 투자를 하게끔 저는 이제 세력들이 만들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Q&A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이상민 님이 이제 차트 의견 주셨던 거 봤고 다음으로 검은손 님이 의견 주신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투자가들의 조언을 참고하고 제 것으로 만들기 위해 매일 마인드 세팅을 합니다. 짧으니 스스로 왜 내가 투자를 하는가 생각 안 해보신 분들은 꼭 시청해보세요. 이 영상에서 대중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라는 조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장님과 함께 대중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인내하고 또 인내하겠습니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지금 검은손님이 올려주신 영상을 저도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하워드 막스가 나오는데 4가지 이제 조언을 해주고요. 두 번째 조언이 방금 전에 이제 그 검은손님이 의견 써주신 그 내용입니다. 뭐냐면 평균 이상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결국 다수의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서 대중과는 반대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산 가격이 오른다고 흥분해서 더 사면 안 되고 반대로 가격이 하락한다고 해서 낙담해서 팔면 안 된다. 근데 대부분 대중들은 이것과 반대로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 그 올라가는 걸 쫓아가서 사고 싶은 욕구가 이제 드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갈 거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떨어지게 되면 처음에는 싸다라고 생각해서 샀다가 계속해서 떨어진다라고 하면 내 판단이 잘못됐나 보다. 이건 이제 계속해서 떨어지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걸 정리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극복해야 된다.
그걸 극복해야지만이 성공적인 투자가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하워드 막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어제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식 투자에서 가장 많이 또 어떻게 보면 듣는 말이기도 한데,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이 이야기 안에 저는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봐요. 무릎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 내가 산 다음에 더 바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더 바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견뎌내야 된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내가 무릎에서 산 다음에 만약에 발목에서 손절하면 당연히 손해겠지만, 무릎에서 사서 발목, 발바닥까지 내려오는 걸 버텨내고 다시 올라왔을 때 어깨 부분부터 이제 판다라고 하면, 물론 어깨 부분에서 판 다음에 또 이제 머리까지 올라오게 되면 내가 그때 당시에 단기적으로는 또 손해를 보고 있다, 잘못 판단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결과적으로 한 사이클이 지나고 나서 평가해 본다라고 했을 때 내가 과연 투자를 잘 했는지 안 했는지 결과를 그때 이제 평가를 해보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좋은 내용 이제 올려주셔서 같이 봤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CJ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이번 영상 댓글은 명언 제조가 주제인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좋은 내용들을 쭉 써주셨는데, 제가 이제 몇 분 어제 읽었는데 CJ님이 또 좋은 글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부 발췌했다 이렇게 써주셨고, 백종원이 과거에 사업이 망해서 가장 상처받는 건 돈을 날린 게 아닌 믿었던 직원들의 싸늘한 눈빛과 태도였다. 그래서 큰 부귀영화님이 작성해 주신 글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온리 리플님이 영원히 오르는 거 없고 영원히 내리는 거 없다. 맞습니다. 아까 이제 뭐 하워드 막스 그 이야기에서 나왔던 것처럼, 근데 영원히 오르는 거 없는데 사람들은 그게 이제 영원히 올라갈 것 같고, 영원히 떨어지는 거 없는데 떨어지는 건 영원히 떨어질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게 극복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이다님이 어제 써주셨던 내용 읽어봤고요. 영리한 투자자의 고전적 정의는 모두가 팔고 있는 약세장에서 매수해서 모두가 사고 있는 강세장에서 매도하는 사람이다. 그레이엄이 한 이야기 써주셨고, 마치 당연해 보이는 방향이 아닌 힘들고 고통스러운 방향이 답이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잠부나무님이 써주셨어요. 그래서 대중과 이제 반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대중과 반대로 한다는 것 자체가 대부분의 사람들의 심리 상태는 그런 걸 따랐을 때 마음이 이제 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지금 비트코인을 샀을 때 그 포지션을 취했을 때 마음이 편하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비트코인을 매도해서 알트코인을 샀을 때는 알트코인이 계속해서 빠지니까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극복해야지 어떻게 보면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 1, 2년 아니 3개월도 버티지 못하면서 무슨 1억 천금의 욕심을 부립니까? 홀딩 포지션 플레이, 장기 투자가 과연 본인 투자 방식이 적합한지부터 정의를 내리세요. 막걸리 17년사님이 써주셨고요. 저도 이제 이 부분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서 스트레스를 받는지 본인이 스스로 이걸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장기 투자 하는 스타일이 스트레스 좀 덜 받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의 손실도 못 보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분들은 어떤 장기 홀딩보다는 단기 트레이딩이 오히려 이제 자기한테 적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자신이 어떤 스타일이 적합한지 생각해 보시고, 내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포지션을 취했을지 덜 받는지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이은님이 요즘 들어 분산 투자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써주셔서 이제 분산 투자에 대한 중요성 이야기를 해주셨고, 잠부나무님 두 개나 있으시네요. 코인이 상승하면 방송 시간이 무지 짧게 느끼실 듯요, 이렇게 써주셨고요. 리키아님이 우리는 조국 청문회 따위보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써주셨고, 별이님이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리플님이 적어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시야가 좁아서 가난한 것이다. 내가 암호화폐 한다고 하니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지인에게 속으로 한 말, 이렇게 써주셨고요. 밑에 또 시련은 성공의 또 다른 의미이며 실패의 진짜 의미는 노력하지 않는 포기라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 포기를 하지 않고 끝까지 이제 버텨내서 마지막 그 최종 결과가 성공으로 이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중간중간에 있는 그 작은 실패라든가 시련들은 어떻게 보면 성공으로 가기 전에 그 과정 속에 포함되는 거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내용 써줘서 같이 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D1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최근 월가에서 트럼프를 버렸고 현재 시장의 반응이 좋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가 내년 재선에서 패배할 거라는 예측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에 따라 트럼프가 적당한 선에서 무역전쟁을 마무리 짓고 경제 위기를 늦추고, 이에 따라 크립토 시장에 자본이 들어오는 시기가 몇 년 늦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단 암호화폐 시장이 자본이 들어오는 시기가 늦어진다, 몇 년 늦어진다. 이거는 저는 이제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미 이제 벡트 거래소가 이번 달에 이제 오픈을 하고, ETF도 벡트 오픈하게 되면 저는 이제 ETF도 조만간에 ETF도 승인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대중들이 이 시장에 자본이 들어오는 시기는 몇 년 뒤로 이제 미뤄지진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비트코인 차트에서 봤을 때도 지금 이 각도로요. 지금 우리가 주봉에서 봤을 때 20주선 이 각도로 지금 이제 상승해 준다라고 하면, 20주선 각도로 상승해 준다라고 했을 때 지금 채널 4분의 3까지 올라오는데 이제 걸리는 시간이 2020년 5월입니다. 2020년 5월이고, 이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채널 바닥을 띄어서 채널 상단까지 이렇게 쭉 올라와 줘요. 그렇다라고 하면 2020년 내년 5월 전에 저는 오히려 이제 채널 상단까지 터치해 주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시점은 내년 한 3월 정도, 내년 3월 안에 채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채널 상단을 터치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질문해 주신 게 트럼프가 적당한 선에서 무역 전쟁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적당한 선에서 무역 전쟁을 마무리 짓기는 저는 쉽지 않고, 이미 이제 무역 전쟁이 환율 전쟁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완전히 추세가 꺾이진 않았습니다. 다우지수 보면, 제가 이제 다우존스 같은 경우 지금 이 추세선 그린, 이 추세선을 깨고 내려가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추세선이 지금 이제 많이 올라와서 24,500이에요. 24,500이기 때문에 이 추세선을 깨고 내려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다우도 이제 추세가 꺾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전까지 이 추세선 위에서 시간을 보낸다라고 하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상승 쐐기형 모습으로 이제 보이기도 하는데, 이와 같은 형태로 추가적으로 더 진행이 될 수는 있지만, 저는 이제 이 다우존스 차트가 결국에 이제 도미넌스 차트와 거의 흡사하다. 뭐냐면 언제 빠질지 모르는,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낭떠러지 위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는 거죠. 낭떠러지가 어디에 앞에 있는지 모르는데 이걸 계속 타고 갈 수는 없다. 그리고 이제 이미 이 탈출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이제 아마 이런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 8월 2일자 기사인데, 그 제프 베조스가 2조 원어치 자사주를 매각했다. 그래서 아마존 역사상 최고 규모로 이제 매도를 한 거고요. 지금 제프 베조스뿐만 아니라 뭐 애플 CEO, 그리고 워렌 버핏, 또 이제 페이스북 CEO, 이런 미국 대기업들의 CEO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지금 주식들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들이 지금 어느 정도 자신들이 그 회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그 물량들을 제외한 물량들은 최대한 팔 수 있는 만큼 저는 팔고 있는 거다. 고점에서. 그것도요. 다우지수 이 고점에서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데, 개인들만 주식시장이 앞으로 뭐 금리 인하하면 더 좋아질 거다. 앞으로 이제 다시 이제 불마켓이 시작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서 오히려 이 시장,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건 개인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다우존스 같은 경우도 언제 저는 빠질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아까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조금 더 이제 끌고 갈 수는 있겠지만, 그 끌고 가는 것 자체가 쉽진 않다라고 보고 있고, 그 위안화 환율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 이미 이 채널 상단을 돌파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환율 전쟁은 저는 이미 시작이 된 거고, 이거를 중간에 그냥 흐지부지 끝낼 수는 없다. 결국에 미국과 중국 어느 한쪽이 완전히 무릎을 꿇을 때까지 저는 이 패권 전쟁은 계속 지속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인 참수님이 써주신 내용 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금리에 관해 알기 쉽게 알려준 글이 있어 공유해 봅니다. 경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리스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내용을 보니까 좀 재미난 내용이 있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건 경제학자 사뮤엘슨이 1958년에 언급한 바 있는데, 장기적으로 인구 증가율과 금리가 같을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를 생물학적 금리라고 이제 불렀대요. 그래서 인구가 감소하면 금리도 마이너스가 된다. 너무 단순한 모형이라 현실에 적응하기에 무리가 있지만, 공교롭게도 마이너스 금리로 접어든 일본과 유럽은 인구 감소를 걱정하는 사회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인구가 감소되는 그런 나라들을 보니까, 그런 나라들은 이미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됐다라는 내용이고, 우리가 그 금리와 이 투자 부분, 이 성장 부분, 경제 성장 부분을 이제 한번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미국의 이제 금리
금리를 봤을 때 그 경제대공황 1929년 경제대공황이 있은 이후에 금리를 1980년도까지 이렇게 쭉 올렸습니다. 이 금리를 올릴 수 있었던 구간은 뭐냐면 이만큼 경제가 이렇게 고도 성장을 했던 구간에서는 금리를 올릴 수 있어요. 왜냐면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고금리 이자를 충분히 주고도 투자를 했을 때 뭔가 뭐 기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했을 때 그 이자 비용을 지불하고도 돈이 남습니다. 경제가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가니까. 그래서 비싼 이자를 지불하고도 투자 행위를 해 나가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 성장 단계를 다 넘어서서 성숙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또는 아까 이제 뭐 3일선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숙 단계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인구 감소로 인해서 더 이상 성장하기 힘든 그런 어떤 사회 시스템이 됐을 때는, 그때는 이렇게 금리가 고점을 찍고 금리가 이제 내려가는 겁니다. 금리가 내려가서 이때는 뭐냐면 사람들이 내가 비싼 이자를 지불하고 투자하기를 꺼려하는 거고요. 그런 사이클이 점점 이렇게 돌아가면서 10년마다 한 사이클씩 돌아가면서 그 금리가 계속해서 이제 내려왔다. 그래서 제로금리까지 내려온 상황이고, 제로금리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더 이상 이제 내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리셋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리셋을 해야 되는데, 리셋을 해서 다시 성장 국면으로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 산업 자체가 한번 뒤집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와야 되고, 그게 바로 이제 4차 산업이다. 4차 산업이기도 하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법정 화폐를 아예 벗어난 새로운 화폐가 나와서 그 화폐를 통해서 성장 국면으로 다시 들어가는 그 모습이 나와야지 지금 이 한 사이클을 벗어난 또 다른 성장 단계로 저는 도입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